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12월 9일 수요일 시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이 아주 큰 폭의 하락을 했는데 그걸 하루 만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실 떨어지기 직전보다 오히려 더 다시 반등시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 시장이 오늘 보여줬습니다. 간밤에 이제 뉴욕 시장을 우리가 늘 보고 시작을 하니까 뉴욕 시장이 강보합권에 끝났어요. 근데 코로나 환자들이 늘어나는 거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그래도 이제 백신 소식이 계속 들려오니까 그건 이제 고무적으로 시장에 작용했지만 최근에 와서 계속 얘기되고 있는 그 재정 부양의 추가적인 것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또 시장을 세게 못 나가게 하는 그런 억제하는 역할을 했었죠. 우리 시장은 이제 그런 상황을 안고 출발했기 때문에 또 어제 상당히 많은 깊은 그 하락을 해서 반등은 있겠지만 그렇게 오늘 종가 같이 그렇게 강하게 반등해 줄 거라고 처음부터 생각한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또 남아있는 일이지만 내일 이제 선물 옵션 동시만기가 아직도 이 이벤트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장 초반에는 비교적 개인들만 이렇게 사는 매수에 쓰는 그런 모습이었고, 외국인들은 이제 조금 매도 포지션을 시장엔 좀 취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외국인들이 상당히 빠르게 매수로 전환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주로 이제 외국인들이 뭘 사냐면 반도체, 그 중에서는 삼성전자는 좀 파는 쪽에, 오늘도 보니까 삼성전자는 외국인 좀 팔았어요, 또. 근데 많이는 아니고 좀 팔았는데, 하이닉스는 초반에 결국 이제 종가 무렵에는 외국인들도 하이닉스도 토탈로는 조금 마이너스 매도에 있지만, 아무튼 이제 반도체, 그 다음에 2차 전지, 2차 전지는 외국인들이 다 골고루 사줬어요. LG화학, SDI. 그렇게 해갖고 이제 게임주 중에서 NC소프트, 그 다음에 CS 윈드, 여러분 아시죠? 풍력 발전에 관계되는 이런 거. 이거는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 어제 미국 시장에서 그린 에너지 관련 ETF가 조금 강세를 보였어요. 그런 영향도 있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특이한 게 뭐냐면 그 유통, 화장품, 면세 이런 데 들어간 거. 면세는 이제 그 무착륙 여행이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요새 이제 코로나 그 사태가 너무 오래 가니까 사람들이 이 코로나 블루라고 그래가지고 전부 이제 우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행도 가고 싶고, 그런데 이제 이게 쉽지가 않죠. 어디 다른 나라 가면 또 거기서 상당 기간 동안 격리가 돼야 되고 들어와서도 또 그러고. 그래서 이제 어떤 거를 항공사가 해서 이제 하기로, 이거는 이제 하기로 된 것 같은데,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일본 쪽 이렇게 상공위로 해서 한 바퀴 돌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싼 게 이코노미 기준으로 25만 원인가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고 오면 그 사람들한테 외국에 나갔다 온 것 같은 그런 거. 다시 말해서 듀티프리로 면세로 면세품을 살 수 있는 그 퍼밋을 준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면세점 입장에서 보면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코드를 주나 봐요.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이게 시행되면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만 코드를 준다 그래요. 근데 어찌 됐건 면세점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는데 돌파구를 하나 찾은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참 재밌습니다. 비행기 타고 외국 영공만 들어갔다 나오면 외국 갔다 온 거다. 이게 참 코로나가 만들어낸 웃기고 슬픈 현실인데, 어쨌든 간 그래서 오늘 이제 유통 화장품 있죠.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제외됐던 업종, 그 다음에 이제 시그니컬 쪽에 석유, 대표적인 석유화학, 건설, 철강, 금융, 이런 것들도 이제 폭넓게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재미난 게 뭐냐면 오랜만에 우리가 종가 기준으로 기관이 3천억 이상 코스피에서 순매수한 걸로 이렇게 보여져요, 오늘. 근데 거기 이제 안에 내용을 보면 금융투자가 5,232억을 순매수를 했어요. 그런데도 연기금이 좀 팔았기 때문에 3천억 정도 순매수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내일하고 관련돼서 보면 외국인들은 똑같이 한 1,600억 정도 현물에서 매수를 하고 선물에서는 한 1,500억 가까이 팔았어요. 이거 거의 끝날 무렵에 급격하게 이제 파는 쪽으로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기관들은 2,117억을 샀어요. 그러니까 기관 입장에서 보면 현선물을 다 산 거예요. 이게 이제 제 판단에 내일 만기일이니까 그거 대비해서 좀 정리를 내부적으로 해놓은 것 같은데 이거 갖고는 뭐 내일 어떤 포지션을 취할 거다 우리가 확언해서 얘기할 수는 없고 내일 가봐야 알죠. 그런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내일은 뭐 지수에 관련을 많이 주는 대형주가 고생을 좀 하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선제적으로 외국인들은 그런 거를 피해서 뭐 시크니컬이든지 비교적 지수 영향력이 비교적 낮은 쪽에 그러면서 차후에 오를 수 있는 로테이션 매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손치매를 나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장중에 들려온 소식인데 이게 뭐 확인은 저도 못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한 거예요. 트럼프 행정부가 9,160억 불 정도의 부양 패키지를 제안했다. 전혀 뜻밖인데 이제 그런 소식이 전해지는 것도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게 하는 기폭제적인 역할을 어느 정도 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근데 확인되지는 않았는데 뭐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사퇴를 한다는 겁니다. 임기 내에. 그러면 참 이번 선거, 미국 선거 참 희한하고 재밌어요. 그래서 조기 사퇴를 하면 그러면 부통령이 이제 대통령 대행을 하잖아요. 임기 며칠 안 남았지만 그래서 부통령에 의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여기저기 이게 연걸리듯 걸려 있는 그런 것들을 전부 사면을 시켜 버리면 바이든이 된 후에 그걸 소급해서 다시 손댈 수가 없다 그러네요. 법이 그렇대요. 그래서 뭐 그런 걸 노리는 거 아니냐, 뭐 이제 그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전혀 뜻밖의 얘기가 전해지니까. 그런데 뭐 그거는 뭐 어떻게 되든 좀 보죠. 근데 뭐 어쨌거나 그런 거 갖고 시끄러우면 미국 시장도 좋을 일은 없죠, 그죠? 네, 그냥 좋은 쪽으로 되는 게 좋겠어요. 뭐 우리는 뭐 역대 대통령이 편하게 이렇게 되는 경우를 잘 못 보니까 그렇지만 미국은 뭐 안 그러니까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가 여러분 아시지만 오늘 이제 현대차는 좀 오르니까 개인들이 좀 많이 팔았어요. 개인들이 좀 파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익 실현한 거죠.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한 8, 9천억 정도에. 이거 여러분 아시지만 그 개 모양으로 이렇게 하는 로봇 스폿 그거 만든 회사죠. 그래서 향후에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50%, 개인 항공기가 또 30%, 이 로봇한 로보스틱이 20% 이렇게 이제 사업 구성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 질문 중에 이거를 제가 주말에 좀 말씀드릴까 하다가 시간이 지금 조금이라도 말씀드려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뭐 어떤 특정한 부분의 상황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전체의 상황이기도 해요. 이제 돈이 더 없어서 무슨 얘기냐면 다 사서 주식을 이익 난 종목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익절을 해서 이익을 실현시켜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을 이제 해오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죠. 주식시장에서 정답이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포트폴리오 구성이에요.
포트폴리오 구성이야말로 자기 맘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성향에 따라서. 내가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면 공격적인 성향의 포트폴리오를 짜는 거고, 나는 안정적인 거다 그러면 안정적으로 짜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와 같은 그 이익 실현의 방법이에요. 이것 또한 개인적 성향이 굉장히 좌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꼭 어떻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요즘 우리가 많이 이제 느끼는 게 변동성이 커지니까 그때 팔아야 돼서 이런 생각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하나의 예만 그냥 이해하시기 좋게 들어드릴게요. 그리고 토요일 날 브런치 카페에서 포트폴리오 얘기할 때 다시 말씀을 좀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주식을 일괄 매도, 일괄 매수 이렇게 아직도 하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한 종목에 몰빵한 사람이나 하는 거죠. 그죠? 네. 종목이 딱 하나뿐이 없어요. 포트폴리오고 뭐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종목만 딱 갖고 계신 분은, 오늘은 사든지 팔든지 아니면 그냥 있든지 이것뿐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는 이유는 이렇게 오늘은 파는 날, 오늘은 사는 날, 이렇게 매매하려고 포트폴리오를 짜는 건 아니죠. 포트폴리오는 뭐냐면 그 각 포트에 있는 종목별로 매매를 다 달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거롭죠. 번거로운 것만큼 돈 벌려면 할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는 날, 오늘 파는 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는 인덱스 펀드라든지 아니면 인덱스를 추종하는 ETF나 아니면 그냥 단일 종목일 경우에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떤 분이 종목이 여러 개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A 종목, B, C, D 이렇게 이제 포트폴리오가 메인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는데 A 종목이 이익이 났어요. 얼마? 10%. 그러면 그 A 종목 총량의 20%를 익절한다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10% 남으면 20% 익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머지 80%는 그냥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0%가 수익이 났을 땐 40%를 익절을 한다. 그럼 60%는 남겨놓고 나머지는 이익 시현을 해서 또 다시 떨어질 때 되돌아올 기회를 잡는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게 메인 포트폴리오에 들어간 종목도 사람마다 다르고 메인 포트폴리오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트레이딩하고 왜 다르냐 하면 트레이딩은 비교적 짧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트레이딩은 예를 들면 10% 이익 나면 난 30% 이익 시현할 거야. 20% 이익 나면 50% 이렇게 달라질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기준점을 정하셔야 돼요. 그러다가 이게 왜 그러냐면 장이 흔들리면 자기도 막 마음이 변해요. 그래서 이거 꼭 팔아야 되는데 팔기로 했었는데 그때 가서 은근슬쩍 마음이 변해갖고 그냥 더 버티다가 그 다음날 떨어지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자기가 자기 성향에 맞게 나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딱 정하면 이거는 그대로 지켜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기관들도 막 리밸런싱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냥 이제 옛날에는 그냥 개인들은 대충 귀동냥해하고 누가 이거 대박 난다더라 그러면 그거 그냥 샀다가 그랬는데 이제는 개인 투자가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한 실적 데이터 그걸 근간으로 해서 종목도 선택하고 그걸 또 매매하는 기법도 딱 그 정해진 룰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길게 보면 좋다. 그런 얘기죠. 물론 한 종목 가지고 10년, 20년 가겠다는 분들한테야 그게 해당되는 일이 아니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예로 삼성전자를 15년 가지고 있었다면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근데 그때 옛날에 트로이카 이런 거 한참 잘 나갈 때 그게 금융 건설 무역 이렇게 해서 트로이카인데 그때 건설주 같은 거 잘못 샀으면 15년 갖고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꼭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우리가 한 종목을 계속해서 모아가서 10년 이상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은 사실 이런 거 매일 들으실 필요도 없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장기적 투자,
또 단기 투자 이거를 섞어서 하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왜 제가 자꾸 메인 포트하고 아닌 거를 자꾸 얘기를 할까? 그게 토요일날 포트폴리오라는 게 사실 그게 과목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간 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이걸 오해하실까 봐. 메인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이게 주력주예요. 근데 이게 변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변할 수도 있어요. 장이 가면서. 근데 그건 이제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종목을 넣고 빼고 뭐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런 메인 포트폴리오하고 그 다음에 트레이딩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위성 포트폴리오예요. 그게 자기 자산을 총 포트폴리오를 짤 때도 우리가 그랬잖아요. 부동산에 얼마, 은행 예금 얼마, 주식에 얼마 이렇게 짜잖아요. 그러면 이제 딴 거 다 빼놓고 주식에 다시 들어와서 주식에서 이제 금융 투자죠. 거기서도 뭐 주식은 얼마, 채권은 얼마 또 이렇게 나눌 수도 있죠. 그것도 떼어버리고 거기서도 다 메인 포트와 이런 옆에 있는 위성 포트폴리오가 또 쫓아오죠. 부대적인 포트폴리오가. 그리고 이제 주식에 들어와서도 메인 포트폴리오가 있고 거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트레이딩 포트폴리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거는 아직 메인에 넣기는 뭐하지만 이 로테이션상 계속해서 이쪽을 건드리고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들은 메인보다는 좀 빠른 템포로 익절도 하고 빠른 템포로 움직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짧아요. 이렇게 이슈나 이런 게 훅 불어올 때 며칠 오르다가 또 바로 꺾이고 이런 거를 자주 보여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날 브런치 카페에서 다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가라고 그래서 그냥 몇 종목 사서 아무렇게나 사서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뭐 장이 가는데 가는 데 따라서 마음이 변해갖고 막 그래도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의 투자 원칙을 정한다는 게 투자 원칙이 뭐예요? 투자 원칙 정한다는 게 이런 거죠. 투자 원칙이 어떻게 돼야 돼요? 디테일이 있어야 돼요. 그냥 싸게 사서 오르면 판다 이러면 투자 원칙 아니에요. 투자 원칙이라는 건 자기 나름대로의 디테일을 처음부터 룰같이 딱 정해놓고 자기 스스로 이제 그거를 지켜가는 거죠. 그런데 안 맞는다? 그럼 룰을 바꿔야 돼요. 안 맞는다는데 룰은 안 바꾸고 룰을 안 지키면 그건 이제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는 매매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이제 제가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백만개미 여러분들도 뭐 브런치 카페도 공부하고 그동안 저랑 계속 하면서 이제 상당히 수준이 올라오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제 이해를 하실 거예요. 지금 자꾸 그래서 메인 포트폴리오하고 옆에 저게 뭔 소리를 하는 건가.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시장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메인 쪽이 죽으면서 우리가 뭐 트레이딩 쪽에 있던 것들이 막 날아가면 이거 하나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항상 이렇게 리스크를 좀 뭔가 해칭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예. 자, 이제 장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간단합니다. 오늘 시장이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에 나서주면서 떨어지기 직전보다 그저께보다 더 올려놓은 거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에요. 고무적인 일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내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내일은 어차피 그 이벤트를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뭐 그동안에 경험적으로 짐작컨대 변동성이 큰 거는 대형주 쪽에서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는 뭐냐? 장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는 마지막에 정리가 되잖아요. 선물 옵션 만기 마지막에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게 3시 이후에도 급변동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거를 명심해야 된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만에 하나 큰 폭으로 빠진다면 우리가 얘기했던 포트의 리밸런싱. 근데 뭐 큰 폭은 아니지만 이렇게 했는데 혹시 몰라서 그러면은 3시 이후에라도 이게 주의 깊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시간 없으신 분은 아예 밑에 깔아놓고 가시던지. 근데 그러면 대상이 뭐냐? 요새 이제 반차 얘기 나오죠. 반도체, 자동차, 반차, BBIG 여기 관련된 거 아시죠? 이거는 뭐 아직은 메인 포트폴리오에 이걸로 잡고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딩 쪽에는 시그니컬 쪽에 이게 경기 민감주죠. 순환주, 사이클리컬. 그러니까 이제 석유화학 관련된 거, 또 오늘 좀 움직임 보였던, 이거 딱 오늘 움직임 보였어요. 외국인들이 오늘 먼저 한번 휙 이렇게 돌았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 눌렸던 그런 것들, 유통, 여행, 면세점, 화장품, 뭐 이런 거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린 에너지, 그린 뉴딜, 그린 에너지 관련, 뭐 풍력, 태양광, 뭐 5G, 뭐 이런 거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제 금융, 건설, 철강 이런 것들로 근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다 담냐? 다 담지 마세요. 이 중에서 뽑아갖고 한 두세 개로 압축해서 그 두세 개의 대표 종목만 하세요. 뭐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무슨 한 종목만 가지고 움직이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거 다 풀로 구성해도 10종목 이내로. 그리고 내일 또 뭐 그렇게 해서 못 샀다고 그래서 너무 낙담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연말까지 가면서 몇 번 더 거쳐야 돼요. 다음 주 미국 시장도 좀 봐야 되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정리해야 될 물건들은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와 다르게 시장의 유동성이 아주 좋은 거라 하더라도 어차피 겪어야 될 건 겪고 넘어가는 거니까 우리는 그냥 느긋하게 연말까지 해서 내 포트폴리오를 완성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어제는 놀라시고 오늘은 또 너무 올라서 또 걱정되시고 그런 날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줄이고요. 내일 진짜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되겠는데 저도 정신 좀 차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지나고 나서 정리해서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